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듯이 이 지긋지긋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는 얼마 아파서 지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절정과 함께 결말을 맞이한다. 어느 겨울날 저녁, 최근 들어 부쩍 어두워지고 퀭해진 아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나를 데리고 광탈하는 뮤지컬을 관람하러 시내로 향했다. 한두 시간이 흐른 후 가정도구들을 쉴 틈 없이 두들겨대며 발산시키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인지 강렬하고 열정적인 공연에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은 나는 그동안 앓고 있던 문제를 잠시 동안 내려놓은 채 정말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며 귀갓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기뻐하며 어머니는 깜빡 잊고 사두지 않은 반찬 재료를 사기 위해 엎인 채 고온이 잠들어 있는 동생과 둘이서 마트로 향했다. 깜빡하고 약을 챙기고 나오지 않았기에 나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 약부터 챙겨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오랜만에 산뜻한 기분 전환도 했고 최근 들어 내가 그동안 착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잠잠해진 그놈 덕분에 집에 들어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진 나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가 저문 것은 물론이고 달은 이미 중천에 위치해 겨울 밤 공기 속에서 시리디 시린 존재감을 어김없이 발산하고 있었다. 수도의 하늘답게 별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월광을 자연스레 강조시켰지만 그럼에도 집 내부로 들어오는 빛은 고작해야 내가 방금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선체로 돌이 돼버린 내 그림자는 3분의 1쯤 가려져 본래의 아름다운 분위기는 고사하고 오후에 우리 집 창문을 비집고 들어온 햇살보다 더욱더 음험하고 으스스한 공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 창문을 통해서 주택단지 곳곳에 켜진 가로등들의 오렌지색 불빛들이 들어와 마치 계획된 연출이라도 되는 듯 내 뒤에서 쏟아지는 달빛과 함께 어렴풋이 집안의 풍경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어두운 밤나무색의 벽지들, 마찬가지로 어둡고 칙칙한 카펫, 열어놓고 나온 방문들은 쩍 벌려진 채 먹이를 기다리는 무언가의 시커멓고 커다란 입 같았으며 최근 들어 발걸음이 뜸해진 옥상으로 이어져 있는 계단은 당시 유행하던 괴담인 다른 세계로 가는 문 마냥 그 모양대로 뻥 뚫려있는 이계로의 구멍 같았다. 평소와 같은 공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낯선 곳으로 느껴졌다. 그 이유라면 그렇게 온 천지의 어둠이 덕지덕지 깔려있는 공간임에도 눈에 띌 정도로 특징적이고 절묘한 곳에서 그나마 어떻게든 들어오는 빛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마치 자신이 그 칠흑의 공간의 중심이라도 됐다는 듯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서 있는, 평소엔 그리도 답답하고 갑갑해 보였던 공간을 한순간에 황량한 황무지 마냥 쓸쓸하고 공허하게 만들며 서 있는. 옷걸이. 놈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있었다가 아니라 서 있었다. 놈은 그때 나를 보고 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직립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투명하고 흐릿한 위화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겐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만한 여유 따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머릿속은 이미 어떤 장면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으니까.
외출을 준비하는 세 가족.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는 옷걸이. 현관문이 닫힌과 동시에 천천히 기어가는 것 마냥 거실을 향해 가는 옷걸이. 그것 말고 다른 상황은 생각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싶었지만 놈에게 고정된 사고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출장으로 인해 집에 오실 리 없었고 다른 가구가 흐트러져 있다는 등의 도둑이 들었을 만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었다. 직접 움직이지 않는 이상. 순간 이후에 있을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사기를 돌리는 것 마냥 스쳐 지나갔다. 옷걸이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온 나는 얼마 안 가서 장보기를 마친 어머니와 만나게 될 테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것을 목격할 것이다. 처음엔 도둑이 들었다 생각해 경찰을 부르지만 조사가 끝나면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테고, 어머니는 나에게 질문을 하겠지. 저 옷걸이가 뭔가 이상한 것인지. 그렇게 내 대답을 듣게 되면 또다시 그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표정과 함께 한바탕 난리가 일 것이 분명했다. 당연히 내가 그런 상황을 원할 리는 없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 당시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옷걸이를 원래 자리에 두는 것.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난 그렇게 천천히, 맞선다라기보다는 최면에 가까운 행위를 통해 점점 고개를 드는 거부감과 두려움에 대항하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놈에게 다가갔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나를,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정확히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만약 그렇다면 대답을 해주자 라고 생각했다. 나는 죽어도 너와 엮이고 싶지 않으니 얌전히 방구석에 처박혀 조용히 있어라 라는 대답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단호한 거절을 표하며 난 놈의 앙상한 몸통 부분을 잡았다. 그것에게 제대로 손을 대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제서야 난 그것의 감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놈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음에도 한겨울에 철봉을 쥐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식물이 원재료임에도 어떠한 생기도 전해지지 않았고, 가벼워 보였던 외관과는 다르게 묵직했지만 그 속은 전부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시라도 빨리 손에서 떼고 싶은 느낌이었다. 어린아이의 힘으로 들기에는 꽤나 버거운 무게였기에 나는 천천히 끄는 방식으로 놈을 내 방까지 운반해갔다. 놈이 바닥에 쓸리며 생기는 마찰음이 정적을 채워나갔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로 불길함을 물질화시켜 놓은 듯한 유물을 혼자서 옮기고 있다. 그 상황의 심각함과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만큼 당시에 난 절박했다. 아니면 글쎄,
이미 놈에게 홀려있던 걸지도. 아무튼 그렇게 난 무서워할 겨를도 없이 놈을 옮겨갔고, 그러던 중 내 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섰으며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감각을 느꼈다. 내 방으로부터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졌지만, 지금 순간만큼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감각, 느껴져선 안 됐던 감각. 시선. 난 반사적으로 그곳을 향해 눈을 돌렸고, 그곳에는 그 옷걸이가 멀쩡히 서 있었다. 그럼 내가 잡고 있는 이건 뭐야? 방금 전 느꼈던 위화감, 무생물, 무생. 아니, 아니야. 몸은 살아있. 무언가 내 팔을 움켜쥔다. 고개가 싫은데 자동으로 돌아간다. 나는 지금껏 내가 옷걸이인 줄 알고 옮기던 그것에게 고개를 돌린다. 보인 것은 덜덜 떨리는 나의 손. 내가 쥐고 있는 가느다랗고 하얀 팔. 내 팔을 움켜쥐고 있는 하얀 손.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된 웃고 있는 정신을 차린 곳은 내 방이었다. 어느샌가 이불이 덮어져 있었고 문 밖에선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장이라도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을 만큼 지쳐 있었기에 그러지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고 있자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병원에 데려가라 했지만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중얼거리는 내 말을 듣고 우선은 방에 눕혀놨다고 하셨다. 이마에 얹혀져 있는 물수건에 대해 물어보니 열이 좀 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감기 정도로 생각하신 걸까? 아무튼 옷걸이야 어찌됐건 당시 너무나도 힘들었고 지친 상황에서 어머니의 간호를 받아서인지 난 그동안의 긴장감들을 잠시 동안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의식이 끊기듯 골아떨어졌다. 그날은 꿈 같은 건 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보통 그럴 경우엔 눈을 감자마자 바로 뜨는 듯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는 어째서인지 정말 오랫동안 잤다 라고 온몸으로 느끼며 눈을 떴다. 창문에선 장밋빛의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나 잤는지에 대한 생각 따위는 할 새도 없이 바로 튀어오르듯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 오른쪽 구석부터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저적 소리를 내며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던 옷걸이는 어젯밤 내가 쥐고 있던 부분쯤에서 금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내 보기 좋게 두둥강 나버렸다. 두둥강 난 옷걸이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고 몇 초 뒤에 어머니께서 방에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과 함께 방구석에 두둥강 난 채 쓰러져 있는 옷걸이를 보며 낮은 탄식을 하셨다. 선물로 받은 골동품인데 너무 오래됐으나 보다. 내일 분리수거니까 버려야겠다. 그런 소리를 하셨던 걸로 보아 아무래도 어머니는 듣지 못하셨던 것 같다. 옷걸이가 부러질 때 들렸던 그 괴상한 소리를. 그 소리는 마치 지하 저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것 마냥 낮게 깔리는 저음이었고 동시에 천지를 뒤흔드는 듯이 엄청나게 컸으며 지금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어째서인지 너무나도 누군가의 목소리인 것만 같은 소리였다. 이후 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죽을 먹은 후 열은 내렸지만 일단 더 쉬라는 권유에 따라 이부자리로 향했다. 아직 불안함은 남아있었지만 반으로 쪼개진 시점에서 놈이 내뿜던 불길한 기운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으며 더 이상 놈은 나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을 거라 확신이 들었기에 난 별 어려움 없이 오랜만에 정말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 다음 날의 오후 낮잠을 자던 중 꿈을 꾸었다.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방도 그리고 그 하얀 얼굴도. 살려있는 하반신을 등진 채 상반신에 붙어있는 남자의 얼굴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자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봤을 때와 달리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노려보던 남자는 나에게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이내 곡소리가 지도 들리는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1분 정도 우는 듯 웃더니 남자는 두 팔만을 이용해 책상을 기어 올라간다. 창문을 열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나를, 자고 있는 내가 아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나를 정확하게 쏘아본 후 그대로 창문 너머로 사라졌다. 난 그 즉시 잠에서 깨어나 바로 옷걸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놈은 더 이상 불길함과 기괴함, 불쾌함을 조립해서 만든 듯한 귀물이 아닌 그저 평범하고 낡은, 며칠 뒤면 조용히 버려질 폐가구일 뿐이었다. 의외로 닫혀있던 창문을 확인한 나는 그 너머에서 보이는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한 우중충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살며시 손을 뻗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문 걸쇠를 잠갔다.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 중 가장 오래된 경험은 이렇게 끝난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창문 밖 하늘엔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나? 뭐 기분 탓이겠지. 그리고 상관없다. 오늘은 어찌됐건 이곳에서 밤을 새야 하니까. 요청자는 어느 정도 내 이야기에 만족했는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쁘진 않네라고 말했다. 단순히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되든 상관은 없다. 나한테나 인상 깊은 이야기지. 다른 이가 들었을 때 어떨지는 모르는 법이니까. 그래도 다음 이야기를 요청하는 걸 보면 계속 내 얘기를 들을 생각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조금은 서둘러 볼까? 밤이 길다고는 하지만 나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기엔 며칠 밤 정도로는 택도 없을 테니까. 이 말도 어디선가 한 것 같지만 뭐 그 역시 기분 탓일 것이다. 아무튼 자, 그럼 시작해볼까? 갈 길이 멀다. 그 전에 아무래도 괴담이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중요하니 일단 불부터 끄도록 할까?